네, 현재 우리 시장은 좀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1% 가까이 빠지면서 1,00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다시금 3,000선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의 상승이 시장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추세 상승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주에 급등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추세 전환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도직입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추운 겨울 이제 지나간 걸까요? 글쎄요, 뭐 고정거래 가격 하락세는 네.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현물 가격도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램 가격의 하락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1%까지 다시금 낙폭을 키우네요. 다시금 74,500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금 8만 전자를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저는 뭐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돌아섰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네. 실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사실은 1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바닥은 좀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8만 전자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이거보다는 사실 뭐 저는 그 가는 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갈 거냐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차이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급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내에 될 거냐 안 될 거냐 요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내년 중에는 뭐 8만 원 넘어서 뭐 전 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추세 전환으로 한 이유가 지금 디램 가격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상반기부터는 좀 괜찮을 것이다. 아니면은 피크가 이제 저점이 4분기이고 1분기까지 좀 그랬다가 다시금 좀 보험이 되면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먼저 이제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은 저점 대비해서 한 24% 정도 올랐고요. 네네. 사실은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33% 정도 네. 올랐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주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메모리 주식들이 네.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 같은 주식들이 PER이 한 7배, 8배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요. 네. 그런 의미는 사실은 업황이 돌아선다기보다는 업황을 내년도에 굉장히 안 좋게 봤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은 업황이 좀 내려갈 거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하락세가 이어질 거는 같지만, 그게 이제 과거에 봤던 것처럼 큰 폭의 조정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좀 완만한 조정에 좀 그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 이익이 올해 대비 과연 이제 빠질 거냐, 그렇게는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그동안에 그 PER 7배, 8배 이거는 좀 너무 과도했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 지금 주가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라는 시각 속에 너무 많이 빠졌던 주가가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업사이드가 지금 단기간에는 바로 나오진 않겠네요. PER이 예를 들면 7배였던 PER이 네. 9배 간다 그러면은 30%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PER이 뭐 미국의 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다른 반도체들과의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제일 잘 나가는 주식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PER 네. 70배, 80배 이렇게 되는데 메모리가 과연 그거의 밸류에이션 10분의 1밖에 안 받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시각들이 좀 퍼지게 됐고, 뭐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좀 올라갔는데 그 미국의 이제 에버코어라는 증권사에서도 네.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의 논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7배에서 10배 간다 그래도 밸류에이션 낮은 거기 때문에요. 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뒤에서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SK하이닉스는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이슈도 있고 뭐 M&A 이슈도 있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면서 테일러시의 제2공장을 설립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효과도 저희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음이 시작이 됐죠. 네. 물론 삼성이 사실은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좀 강조를 많이 했지만 성과를 많이 못 냈습니다. 사실은 투자했던 거랑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왜냐하면 파운드리의 고객사들을 저희가 팹리스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팹리스 시장에서 미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이제 페이버를 많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 있는 그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거를 TSMC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네.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올 차이가 1년을 보면은 큰가요? 예, 차이가 좁혀도 사실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더 좀 많은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뿐만 지금 TSMC뿐만 아니라 뭐 인텔도 계속 공장을 지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조금 더 격화될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도 더 강하게 강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긴 얘기가 될 텐데 네. 이제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파운드리는 사실은 그 뭐 기술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뭐 이 캐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TSMC와 비교했을 때 조금 그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좀 불리한 거는 TSMC는 순전한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만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고. 세트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 좀 부담인 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가 되는 입장이다 그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의 투자도 좀 눈여겨보면서 그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메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이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은 이제 업황이 완전히 살아나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컸던 거는 그만큼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한 9만 네. 천 선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33%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정도 올라온 거고 이제는 좀 PER, PBR이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마이크로랩에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은 너무 부진하죠. 전 세계 반도체 주요 반도체 네. 주식들을 저희가 이제 쭉 나래별을 세워 보면은 올해 가장 주가 수익률이 안 좋은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1등이 2등이 사실 하이닉스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성과가 안 좋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대로 알려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변화에 좀 가장 둔감하지 않나. 사실은 삼성이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믹스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는 회사가 좀 변모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의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변화된 부분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 이제 그 주가상으로 약간 외면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점차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낙폭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제 12만 원 선에서 계속 좀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때 9만 500원까지 빠진 적이 네네네.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배 수준이었는데요. 네. ROE가 두 자릿수가 나는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대가 나는 회사가 PBR 1배 간 거는 사실 너무 가혹한 밸류에이션이었죠. 너무 많이 빠졌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그런 되돌림이 현재 일어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30%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일단은 또 좀 저항이 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막바로 이제 12만 원 갔으니까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갈 거냐라고 이제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 오름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는 좀 단기간에 약간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변수가 많죠. 뭐 디램 가격도 봐야겠지만 사실 중국 쪽의 지표도 봐야 되고 최근에 보니까 뭐 ISM 제조업 지수랑 상당히 동행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그리고 반도체 재고 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캐펙스 감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고 저희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주가랑 사실은 실적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해 1년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삼성전자는 1월 달에 고점이었고 하이닉스는 2월 달에 고점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실적과 맞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주가 변수는 뭐냐면 당장 지금 업황이 개선되느냐 사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내년도 하반기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하는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9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업황을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그널이 보인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서서히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면서 주가의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올라갈 때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잘 안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과 좀 동행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우리 시장의 반도체 지수도 같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좀 부양책이 나와야지 함께 올라갈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네. 증시는 이제 중국의 프락시로 보고 있기 그쵸.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 뭐 부동산 경기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보는 게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 증시의 이 주변 변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이 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비중을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외국인 매수세도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재고 감소의 지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고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재고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재고라고 하는 건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의 재고인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큰 변수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채널의 재고입니다. 네. 유통 채널의 재고인데 요거는 사실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 그 재고는 좀 어느 정도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제 어저께 DRAM 시장을 보면은 일부 제품이 아주 약간 이제 반등을 좀 했거든요. 살짝.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유통 채널의 가장 큰 손인 킹스톤이 물량을 좀 조절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 세트 업체들의 재고입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정거래 가격이 당분간 좀 하락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삼성이랑 하이닉스 재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조금 하락세가 유지될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지금 이유입니다. 상반기까지 지금 디램 가격 하락은 계속 점쳐지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 엔비디아가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 속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혜를 봤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반도체가 네. 이쪽 메모리 쪽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신가요? 뭐 저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건 메모리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메모리가 주도를 하는 건 아니죠.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회사고 이제 메모리는 그 뒤에서
그걸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에버코 아까 증권사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메모리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거다. 뭐 저도 이제 그거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오해, 메타버스랑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좀 해소가 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상반기부터 이제 계속 반도체 시장이 좀 하락으로 넘어설 때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TSMC랑 우리 시장에 미국의 투자도 계속 요구를 받긴 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나 반도체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요. 네. 그 반도체 이 제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낮다라는 얘기는 네. 그거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요가 줄던지 네. 아니면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던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렵고 네. 수요가 이제 예상보다 좋았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에 장비가 투입이 돼서 칩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밤새 작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이제 반도체는 어차피 24시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여쭤볼 게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네. 그렇다면 이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상승 추세인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점은 지났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승 추세죠. 추세이긴 네. 하고요. 이제 그게 일부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변수가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올 겨울에 좀 변수가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후요? 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요인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니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라니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라니냐가 겨울에 심해지면은 이 북반구 특히 유럽이나 이쪽이 굉장히 추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유럽에 현재 그 가스 위기가 좀 계속 되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번 겨울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추워지게 됐을 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계의 그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변수가 있어서 올 겨울에 IT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IT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금 또 시장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상승 추세가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뭐 그거는 좀 어쩔 수 흔들 없는 수 것이죠. 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호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